안녕하세요. 위키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웹이나 스프레이 드라잉의 어플리케이션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분무건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무건조는 액상의 시료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분무를 하고 분무된 입자에 이제 열을 가해서 입자 안에 들어있는 수분 혹은 솔벤트를 이제 증발시키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고형물을 얻게 되는 실험법이 되겠습니다. 분무건조를 할 수 있는 시료는 실리콘 튜브를 통해서 주입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이제 분무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한되는 조건은 높은 점도와 분산된 상태에서의 큰 입자, 최대 150에서 200 마이크론 이상이 되는 물질들을 그 대표적인 제한 조건으로 합니다. 이외의 솔루션, 에멀전, 디스퍼전, 겔, 멜팅 폼 등이 모두 시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깨끗한 솔루션 상태의 물질들도 이제 분무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유 같은 에멀전 상태의 물질들도 분무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돌가루 같은 그 무기물 같은 경우에 잘 분산을 시킨 상태로 해서 균일한 입자를 얻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조의 응용 분야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제약 분야입니다. 그 외에 화학, 재료 부분,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식품 부분, 그 외에 약 5%의 기타 응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약 분야에 응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강 흡입제로 약물 전달에 이제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전체 50%를 차지하는 제약 응용 중에서 이 아래 도표를 천식 치료제, 폐질환 치료제 등으로 해서 그 폐 관련 질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때 활용되는 이유로 해서는 이 아래에 보시면은 만들어진 약물이 각 크기별로 부착되는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5마이크론 사이의 입자가 만들어졌을 때 폐포까지 잘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보다 크기를 봤을 때는 뭐 기도라든지 입 주변에 이제 부착이 돼서 최적의 1에서 5마이크론의 입자를 만들기 위해서 분무건조법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리리즈라고 하면은 그 약물 전달 중에서 이제 분해 속도를 조절하는 연구로 해서 대표적인 물질로 마니톨, 락토즈, 키토산, PLGA, 젤라틴 등의 물질이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영제의 인캡슐 액체 물질을 엔캡슐레이션 한다거나 고체 물질을 그 안에 이제 코팅을 시켜서 그 내부에서 분해되는 속도를 조절을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포를 조절하는 연구로 해서 이런 연구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생체적인 적합성, 물리화학적 불활성도, 생분해성, 무독성 여부, FDA의 승인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약 분야에서 활용된 사례를 봤을 때 지질 입자의 제조를 통해 근육 내 약물 전달의 지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아세트 아미노펜 복합체의 경우에 향상된 생체 이용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 과립의 경우에는 타전 공정의 용이성,
그리고 최종 정제의 물성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테이스트 마스킹, 오더 마스킹 이런 이제 분야는 냄새나 맛이 굉장히 역한 그 물질의 경우에 복용이 좀 더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신의 경우에는 동결 건조에 비해서 훨씬 더 제조 공정이 저렴하고 빠르게 되는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 물질 개발의 분무건조법입니다. 화학 분야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응용이 촉매 기술, 그리고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를 이제 가공하는 방법, 나노 입자를 응집하는 법, 고성능 세라믹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티타늄 옥사이드의 입자를 또 원하는 크기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집을 통해서 나노 입자 현타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옥사이드의 나노 입자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류 분야에서도 미세하고 균일한 입자를 만들어냄으로써 전체적인 안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분무 건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고성능, 양극 혹은 음극 물질을 개발을 할 때 이런 이제 나노 실리카를 이제 이 배터리 내에 들어있는 이런 이제 분말들이 충전과 방전을 반복을 했을 때 이 크기가 변하고 이 표면에 이제 크랙이 발생함으로써 이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데요. 이때에 그래핀 옥사이드를 함께 이제 잘 섞은 상태에서 분무 건조를 하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그래핀 옥사이드가 이 나노실리카 입자 하나하나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소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단단한 입자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비해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진 음극 혹은 양극재 물질을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론 나이트라이드나 텅스텐 카바이드와 같이 이제 단단한 물질을 이제 응집을 시켜서 공구 제조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수성과 소수성을 이제 함께 가진 실리카 표면에 오일이 이제 이렇게 둘러싸이는 오일 주변에 이렇게 실리카 입자가 둘러싸는 그 이제 효과를 통해서 기존의 동결 건조를 하는 거에 비해서 분무 건조를 했을 때 입자 대비 입자 안에 오일이 훨씬 더 많이 이제 함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재료 쪽 응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핀 시트 같은 경우에 나노 입자를 둘러싸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나노 세라믹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출력 레이저용 세라믹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료 염료의 경우에는 양을 줄여서 효율성을 이제 높일 수가 있겠고요. 연료 전지용 촉매 분야에서는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보론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스케일의 금속유기 골격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캡슐과 반응기, 복합지류의 캡슐화를 통해 새로운 제조법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시멘트 콘크리트에서는 분무 슬러지를 통해 이제 세라믹 제조의 주 원료인 이제 슬러지를 기존 점토를 대체하는 법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화학 첨가제의 경우에는
약간 뭐 제약 분야의 응용과 비슷하지만은 를 조절을 해서 성능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테이프의 경우 안정성 향상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과산, 초과산화물 불등화 효소의 경우에는 그 PLGA의 캡슐화된 효소의 높은 활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무 건조를 실제 이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좀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무 건조의 최적화 과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희 뷰키 홈페이지에 그 응용 지원 어플리케이션 찾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활용을 그리고 그 물질의 열 안정성에 허용된 최대 아울렛 온도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 이 방법은 뭐 두 가지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그 순수한 물 혹은 솔벤트를 미리 분무 건조를 합니다. 그 설정된 온도까지 이제 도달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시료를 바로 분무 건조를 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 시료와 같은 조성의 솔벤트를 먼저 분무를 하시면은 아울렛 온도가 어느 시점에 이제 안정이 될 겁니다. 그 온도가 실제 시료를 분사했을 때 온도와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온도를 참고하셔서 그 시료에 함유된 물질의 열 안정성의 그 온도와 비교를 하셔가지고 분무 건조를 이제 조건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솔벤트마다 이제 미리 알고 있는 이베포레이션 캐패시티 차트를 확인을 하셔서 얼마만큼의 시료를 분사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분무 건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뭐 발간된 논문이라든가 이런 그 과학 자료들을 참고를 하셔서 또 안정적인 방법을 또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방법들이 없을 경우에 그 물에 녹인 시료의 경우에는 인렛 온도를 120도 그리고 아스피레이터의 속도를 100%, 스프레이 에어플로우를 이제 40, 펌프 스피드를 15에서 20%로 맞췄을 때 그 물에 녹인 시료의 경우 초기 조건으로 뭐 큰 무리가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그 첫 화면을 보시면은 요 가운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찾기라고 나오고요. 여기에 검색어를 넣으시면은 그 여러 가지 분무 건조법을 뭐 미리 이제 실행을 해서 파라미터를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 이베포레이션 캐패시티 차트를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인렛 온도별로 그 아울렛 온도가 몇 도일 때 얼마만큼의 양을 건조를 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이 차트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나온 대로 140도의 인렛 온도를 설정을 하고 이 파란색에 맞닿는 그 80도의 아울렛 온도를 그 타겟으로 하셨을 때는 약 450ml의 양을 1시간에 분무 건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렛 온도와 아울렛 온도를 참고하셔서 분무 건조를 할 수 있는 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분무 건조기의 그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표인데요. 각 기기상의 각 파라미터들이 다른 종속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화살표로 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레이터의 속도가 올라갈 경우에 아울렛 온도가 같이 올라가고 최종 건조된 물질의 그 건조도가 내려가고 수율은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화살표가 굵은 게 있고 좀 가늘은 게 있고 중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굵은 거는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느낌이고 가는 거는 이제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예, 뭐 스프레이 가스 플로우가 올라갈 때 아울렛 온도에 뭐 떨어지면 좀 아주 영향이 미미하지만은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지는 데는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면은 이 파라메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드롭넷에서부터 파우더까지의 그 온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커브는 그 드라잉 에어의, 드라잉 가스의 온도 변화고, 이 빨간색 커브는 시료의 온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드라잉 가스의 온도는 인렛 시점에서 설정된 온도에서 투입이 돼서 이제 떨어지는 쪽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시료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주입이 된 다음에 기계 안으로 투입이 돼서 순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증가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 건조가 된 다음에는 다시 온도가 상승돼서 이 노란색의 드라잉 가스의 온도와 맞닿아지게 되는데 그때의 지점이 아울렛 온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아울렛 온도가 그 물질별 열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고요. 시료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온도치가 아울렛 온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아울렛 온도를 변수로 이제 인지를 좀 해주셔야.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를 좀 이렇게 길게 요 분무가 돼서부터 이 파우더가 제조된 시점까지 시간은 여기 보시면은 뭐 이 분무 건조기에서 0. 그러니까 1초 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됨을 또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그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본적인 요 사항을 참고를 하시고 그 트러블 슈팅의 뭐 법을 좀 해결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분무 건조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손쉽게 파라미터들을 변화를 시켜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포뮬레이션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뭐 솔벤트의 조성을 바꾼다거나 고형물의 함량을 바꾼다거나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두 가지를 다 해야만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은 뭐 건조가 불가능한 물질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분무 건조를 하는 중에 입자가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에 요 아까 종속 변수의 파티클 사이즈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을 쭉 봤을 때 스프레이 가스 플로우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그리고 그 피드레이트 영향을 또 이제 주게 되죠.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고 여기 또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그 고형물의 함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지만 요거는 이제 포뮬레이션을 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스프레이 가스 플로우와 피딩 레이트를 조절을 해서 드럼렛 사이즈를 이제 조절을 하는 방법이 먼저 이제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렛 온도가 뭐 이제 열 안정성에 허용된 범위보다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낮아서 뭐 건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 아울렛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 파라미터들을 쭉 보시고 하나하나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준다고 하는 그 아스피레이터의 속도,
그리고 인let 온도, 당연히 인let 온도가 아웃렛 온도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리고 뭐 이제 그 물 대신에 다른 뭐 유경매를 써서 온도를 좀 더 증발 참여를 줄여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실리케이트 분산액을 분무 건조를 할 때 아무 그 첨가제 없이 작업을 했을 때 응집이 되지 않아서 분무 건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PVA하고 이제 아크릴레이트를 이제 그 응집제 역할을 하는 캐리어 물질로 첨가를 해서 이렇게 응집이 되는 분무 건조 그 결과를 또 얻으실 수가 있겠고요. 예, 이런 이제 말씀드린 PVA나 아크릴레이트는 이 안에서 이제 응집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뭐 캐리어 물질, 뭐 부영제, 뭐 이런 첨가제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응집제로 활용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무 건조에서 많은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식품 분야라든가 뭐 천연물 쪽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당분입니다. 그래서 당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말토덱스트린을 이제 첨가제로 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여기 보시면은 말토덱스트린이 없이 분무 건조를 했을 때 이 당분이 건조가 되지 않고 다 이 사이클론 쪽에 늘러붙어서 이렇게 노랗게 그냥 그 주스를 쏟은 것 같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50ml 오렌지 주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첨가량별로 이렇게 그 결과가 나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 오렌지 주스가 얼마만큼의 당분이 뭐 들어있는지는 뭐 정확히 여기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에 맞는 대응되는 첨가량이 투입이 돼야 이렇게 이제 그 안정적으로 분무 건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스프레이 실린더에 이렇게 거미줄 치듯이 이렇게 실이 나온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이제 고분자 물질을 분무 건조했을 때 볼 수 있는 사진인데, 이럴 때는 그 폴리머의 고형분 함량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폴리머의 그 고형분 함량을 3분의 1로 줄였을 때 이렇게 길게 실처럼 뽑아지는 형태가 이렇게 입자로 해서 분무 건조가 안정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뭐 보시다시피 많은 부분에 그 수율이 향상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가 덜 되거나 실리콘에 달라붙는 경우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사이클론에 달라붙는 경우에 이 경우 두 가지가 뭐 크게 이제 나눠지는데 먼저 건조가 안 된 경우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결과물을 잘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건조가 잘 안 된 경우다라고 할 때는 보시다시피 인렛 온도를 이제 높여서 120도였던 거를 180도, 200도까지 향상을 시켜서 아래쪽에 수율을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웃렛 온도까지도 이제 참고를 하셔서 안정성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조가 덜 되거나 사이클론에 달라붙는 경우에는 이제 그 시료의 주입량을 조절을 해서도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이베프레이션 캐패시티 차트를 참고해서 시료의 주입량을 이 허용된 양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상은 비슷한데 폴리머 같은 경우에 이 파우더가 모여야 될 부분에 모이지가 않고 사이클론에 달라붙을 때는 뭐 당분을 분무 건조한 거와 비슷하게 그
녹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머들을 이제 분무 건조할 때는 그 유리전이 온도를 확인을 하시고, 이 유리전이 온도가 아울렛 온도보다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아울렛 온도가 이 유리전이 온도보다 낮게 유지가 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분무 건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조가 덜 됐을 때는 이 인내 온도를 높여서 해결을 했는데, 이제 이 유리전이 온도 혹은 뭐 열 변형 온도보다 이 아울렛 온도가 높아서 이제 녹아서 달라붙는 경우에는 반대로 인렛 온도를 낮춰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 비슷하게 보이는 현상이더라도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만 또 정확하게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 건조를 하다 보면은 이 노즐 끝부분이 잘 막혀서 이제 뭐 실험을 중단시키고 다시 세척을 하고 그 실험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흔히 이제 클리어 솔루션이 아닌 뭐 에멀전이나 뭐 이제 분산액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노즐 헤드를 기본적으로 0.7mm짜리를 제공을 하는데, 이보다 큰 1.4 혹은 2.0의 노즐 헤드로 이제 교체를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간혹 또 물질의 또 특성에 따라서 급격한 온도 변화로 해서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 그 노즐 안에서. 이럴 때는 저희 노즐을 보시면은 냉각수 혹은 냉각 뭐 공기를 이제 순환시킬 수 있는 요 포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뭐 냉각수나 뭐 압축 공기를 순환을 시켜서 이 노즐 내부의 온도를 낮춰가지고 이 갑자기 굳어버리는 현상을 또 방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무 건조를 할 때 스프레이 실린더에 이제 달라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질이 이제 건조가 돼서 이 사이클론의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건조가 되기 전에 이제 외벽에 그 실린더 부분에 달라붙어 가지고 예,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인데, 좀 온도를 높여서 건조를 좀 빨리 일어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뭐 비슷한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은 주입량을 줄여서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일부 시료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말토덱스트린 같은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외벽에 좀 많이 달라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건조를 좀 빨리 되게끔 이제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스프레이 실린더 벽면에 시료가 그 파우더 상태가 아닌 아예 액체 상태로 달라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료의 주입량이 앞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너무 많은 경우, 혹은 그 건조 공기가 제대로 그 순환을 하지 않아서 이제 그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내 온도를 높이고 주입량을 당연히 이제 감소를 시켜야 되겠지만은 시료 주입하는 펌프의 잠금 장치가 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 그 기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시료가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벽면에 액체를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금 상태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아울렛 필터가 막혀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울렛 필터에 부착되어 있는 압력 게이지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 정상 범위라고 하면 일반적인 조건에서 마이너스 60mB를 이제 그 전후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제 그 정도 범위를 예, 가리키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노트루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시료에 들어있는 수분이 이 이노트루프 내부에서 얼어붙어 가지고 공기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트루프를 다른 뭐 디후미디파이어 없이 그냥 단독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시료 내에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이상 뭐 준비한 예, 발표 자료는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채팅이나 예,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시 궁금하신 내용이 뭐 추후에라도 있으시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거나 예,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아울렛 어,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 압력이 낮아지는 거는 처음 이게 이제 보통 그 공기 흐름이 석션의 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음의 값을 이제 가리키게 되거든요. 그 음의 값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 필터가 계속 그러니까 그 필터 쪽으로 이물질이 계속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필터가 막히게 되고 필터가 막히게 됐는지 안 막히게 됐는지 판단을 이 게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실험 중간에 계속 그 필터가 점점 더 막혀지게 되는 경우에 압력이 점점 마이너스에 뭐 제가 아까 정상 범위를 마이너스 60mB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 70, 80 이렇게 낮아지는 거는 필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에탄올 사용 시 뭐 적정한 인내 온도는 보통 뭐 에탄올의 보일링 포인트가 약 78도, 80도 정도가 되니까 뭐 보통 은 80도에서 100도 사이를 뭐 하시면 적당하지 않은가 합니다. 그럼 딱 정해진 값이 아니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보다 높은 경우 더 높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물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120도를 예를 들었지만은 열 안정성에 의해서 시료의 주입량을 적게 하면서 80도에서 분무 건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피딩 펌프 10%당 3ml per minut이 맞고요. 예, 주입 포스가 이 값은 사실 뭐 저희 기기상에서 퍼센트로 나온 표시가 되는 이유가 이 튜브의 텐션이나 뭐 종류에 따라서 뭐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아래쪽의 조임 상태에도 이제 좀 다르게 되고 해서 기준값이 뭐 3ml가 되는데 뭐 이보다 작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확한 값을 이제 아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 노즐 쪽으로 나가는 그 예, 튜브를 풀러서 메스 실린더나 이런 걸로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신 단위 시간당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걸로 보입니다. 압력 게이지는 아울렛 필터 바로 그 위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실험실용 분무 건조기는 그 규모를 좀 작게 만들다 보니까 열풍의 순환 속도가 굉장히 안에서 이제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최설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벼운 재료 같은 경우에 뭐 CNT 그래핀, 보론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 사이클론에 이제 포집이 되지 않고 수율이 약간 좀 낮을 수가 있어요. 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퓨무드 실리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수율이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실험실용 장비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고 이게 이제 생산용 시설로 이제 스케일업이 됐을 때는 수율은 이제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거의 100% 가까이 높아질 수가 있어서 요거는 실험실용 장비로는 입자의 그 형상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그 기기의 용도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말씀대로 수득률이 이제 뭐 1%대, 뭐 10%대인 경우도 사실 있긴 있는데, 뭐 좀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실 수는 있지만은 이 실험실용 분무건조기의 한계가 뭐 아무리 실험을 잘 하더라도 50에서 70%까지 최대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왕혜수님께서 문의를 하신 게 에탄올 100%짜리 이제 저희가 먼저 그 웨비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노트루프라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이제 인화성 물질 용매를 100%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노트루프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20%가 맞습니다. 그리고 퍼지 버튼 1, 2, 3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큐브를 풀어서 공급하실 때 동시에 뭐 하정수 님도 사실 이게 어떤 튜브를 풀어서 풀은다는 말씀이신지 시료 펌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압이 걸리는 것과 음압이 걸려서 당겨지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나무현님 문의하신 노즐 헤드를 저희가 이제 노즐 헤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건 0.7이고 작게는 0.5부터 해서 크게 1.4, 2.0까지 있게 되는데 입자 크기는 이제 드롭렛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로 해서 노즐 사이즈가 평균 입자 사이즈는 변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달라지는 거는 큰 입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분포도에는 영향을 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종수님이 말씀하신 150에서 200 마이크론이 사이즈고 최대치라고 하는 거 막히는 여부를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즈의 뭐 분산이 덜 된 덩어리 들어갔다고 해서 그대로 뭐 건조돼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건조 안 된 상태로 그냥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무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그 투플리드 노즐을 사용했을 때 2에서 25 마이크론 사이의 입자를 만든다고 이제 스펙상에 되어 있습니다. 복합물질 당연히 분무건조 할 수가 있고요. 잘 섞어서 캡슐레이션, 뭐 파우더 코팅 뭐 이런 데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지가 아니라 펄스 그 이제 노즐 클리닝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노즐 클리닝 기능을 얼마만큼 이제 0부터 해서 9단계까지 조절을 하면은 9단계는 굉장히 빠른 그
빈도로 이제 노즐 클리너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 나무 의원님 말씀하신 입도의 그 분포도를 좁게 만든다 하는 차원에서는 노즐 헤드 크기를 작게 하는 게 더 유리한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깨끗한 솔루션 같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또 0.5짜리는 쓰기가 좀 어려운데 좀 또 높은 그 균일도를 얻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작은 노즐을 사용하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오늘 준비된 그러니까 발표 자료는 여기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을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제 메일 주소와 이 마케팅 팀의 메일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참석을 해주셔서 바쁘신 것 중에 감사드리고요. 8월 웨비나 스프레이 드라잉의 어플리케이션 트러블 슈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